저는 32살의 남자이고 지금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만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뭐 6개월 전에 이혼했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나 뭐라나. 저는 아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하고는 이제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에 못 박으면서 떠나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도 항상 남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저 몰래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라면서 남자들과 술 마시고 수다를 떤다거나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사랑을 더 줘야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도 바보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러 간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니 나이트에 가서 놀고 동네 이자카야에서 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있는 것을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아내는 친구가 남자친구들도 데려왔다면서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지만 아는 동생은 나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연인 분위기가 났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애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아내를 믿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댔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왜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발뺌하고 아니라고 하는 아내한테 당당하게 남자가 있다고 하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헌데 이때의 제 아내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1년 전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유원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은 다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었고 매너도 좋고 짝이 맞아서 함께 놀아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불륜에 빠지고 말았고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내 친구 몇 명도 그때 만난 남자들과 관계를 지금까지 맺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갑자기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뻐근해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손으로 물건을 잡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저한테 아내는 그 남자의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 확인해보라고 들이대더군요. 자기는 진짜 이 남자 사랑한다고, 미안한데 진짜 이혼 좀 해달라고. 이 남자 없으면 숨도 못 쉴 만큼 그 정도라면서요. 자기 인생에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여태껏 말해왔던 연애와 사랑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건지 감쪽같이 속인 건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아내 강냉이를 날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꾹 참았어요. 애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지켜야겠고 엄마 없는 애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났지만 일단 아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설득시키고 예전만 못해도 애가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참으면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던 뭘 하던 하자고 생각했죠. 다음날 전 그 남자를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역시 가정에 있는 남자였고 이혼을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나 가정 지킬 거고 너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이미 자기 아내와 별거 중이라며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면 화가 미칠 듯이 날 것이라 생각했건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태도에 오히려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 남자를 만나고 집에 오니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저희 애 혼자서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냥 너 키우는 것도 다 지겹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나도 내 인생 내 사랑 찾아서 갈 거야. 엄마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저도 저지만 애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애한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그때는 아내를 흔들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애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남편의 애까지 버리고 집을 나갈 정도입니까? 정말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TV나 신문에서만 봐왔던 막장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저희 집에까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인생이 파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저는 이 사실을 애한테 숨길 예정이었는데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진짜 화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죠.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테고 다른 것보단 확실하게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가 남자를 만나서 추잡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리고 당신네들 아내들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똑똑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와 당신들 아내들이 1년쯤 만난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면서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내고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남편들은 저한텐 처음엔 너 뭐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 아내한테 왔던 문자들과 불륜 정황들을 자세히 보내주었더니 남편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네요. 아내 친구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겠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 그런지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고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사업차 전화드렸다고 하고 대표님과 연결해달라고 하니 바로 연결되더군요. 사장에게 당신의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도대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한마디 제대로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명예훼손도 각오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전단지를 뿌리던지 확성기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소리를 치던지 할 거라고 이게 내 마지막 경고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장은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 같더니 제가 사원들의 이름과 하는 일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먹고 그제서야 믿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니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재 중인 몇십 통에 문자로 욕이란 욕은 다 보냈더군요.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겹던 거 겨우 사는 건데 당신이 뭔데 망쳐?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놈아.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를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힐 거야.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한테도 똑같이 돌려줄 거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널 절대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내 회사에 찾아가서 로비에서 큰 소리로 동창회에서 바람핀 땡땡땡 나와 당장 안 나오면 너랑 그놈 둘 다 매장시켜버릴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아내 회사 사람들 다 알 수 있게요. 아내는 어디에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소리 지른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거기 있는 경비와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결국 끌려가듯이 쫓겨나왔지만 일단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성공했네요. 그리고 결국 아내 친구들은 죄다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사귀던 남자들도 일이 크게 번질까봐 서둘러서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고 그 중에 한 남자는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회사의 사장은 사생활이 엉망인 직원들은 필요 없다면서 그들을 죄다 내쫓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괜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회사 이미지만 망치니 사장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물론 제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 남자도 쫓겨났고요. 아마 동종업계에서는 절대 다시 발을 못 들일 겁니다. 한동안 그쪽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시끌벅적했다고 했으니까요. 뭐 남들에겐 엄청난 안주거리였겠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통쾌했어요. 저와 제 아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제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미친 남편이 외간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남자하고 집까지 나간 여자를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내한테 너 같은 인간은 가정을 지킬 자격도 없어 라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준 뒤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에서 또 승소해서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주게 하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고요. 뭐 당연한 결과지만요. 지금은 아이하고 둘이서만 사는 중입니다. 최근 저희 아내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혼 뒤에 친정에서도 아내의 불륜이 죄다 알려져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매몰차다고 비난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람을 피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보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더 큰 고통을 받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작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자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없이 살면 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친 처갓댁에 제대로 시달리고 나니 인간 불신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정말 저는 선입견 없이 살아오고 싶었고 오히려 그런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 말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평범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크게 도매상을 하셔서 서울 번화가에 빌딩도 한 채 소유하고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쪽에는 작지만 몇 개의 산과 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젊은 날에 고생을 하시고 운이 좋게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셨다는 아버지는 저희에게 공부는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셨습니다. 모든 집안의 화는 돈에서 나온다며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거나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 바로 호적에 파서 재산 10원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종종 하시던 아버지셨죠.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그저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이 20살이 되어서부터는 대학 등록금과 원룸 오피스텔 전셋방 구해주시고 오피스텔 관리비나 용돈은 저보고 알아서 벌라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로 인해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돈의 귀중함을 알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여 다녔고 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참 잘 커줬다며 제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있고 든든한 돈도 벌고 있으니 이제 결혼만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으시다며 저에게 결혼하기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인연이 딱히 생기지 않았는데요. 두 번의 연애를 각각 2년, 3년 정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사이가 진전되고 나서는 항상 문제가 되던 건 돈이더군요.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회사 월급 말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자 여자친구는 점점 저에게 돈 부분으로 서운함을 내비치고는 했습니다. 돈이 넘치는데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냐는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 월급 내에서는 거의 모든 돈을 연애에 썼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 모든 돈을 제가 쓸 정도면 일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그냥 일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완전 다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욕심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상가에서 나오는 돈은 저도 건들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모두 저축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도 뭔가 더 바라던 여자친구에게 질려서 다투고 끝내 헤어졌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며칠 뒤 아버지가 선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지인분의 건너 아는 분의 따님이라던 명문대 출신의 회사를 다니던 여성이었죠. 어릴 때는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 몸가짐도 남다르고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말에 아버지가 넘어가셔서 저에게 바로 나를 잡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만나오던 여자들과 다른 단아한 모습에 저 또한 어느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선으로 만난 것이다 보니 길게 끌고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집안 알고 그러니 결혼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냐며 다 큰 성인 남녀가 괜히 오래 만나고 소문만 나면 안 좋다며 처갓집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은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으로 먹고 살았다가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부자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컸다고 들었어요. 즉, 가풍만 있는 집안이지 현재는 사실대로 말하면 몰락한 집안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 때면 아내는 부자였던 시절도 거의 없었을 거고 말 그대로 저희 집은 그녀의 가풍만 보고 신부감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자신이 주선해준 결혼이다 보니 통 크게도 며느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건물 한 채 관리를 저와 공동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는 그 앞에서는 티도 안 내고 그저 알겠다고 담담하게 말하길래 저는 제 건물도 있고 그러니 이 건물은 아내 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그 사단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건물 세입자 한 분이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찾아와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호소 내용은 바로 아내와 장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에 계속 찾아와서 임차인들에게 반말에 직원 부리듯이 지시한다더군요. 영업장인 가게에 들어와 사장인 임차인들에게 반말 틱틱 내뱉으며 월세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잘 되니 이제 월세를 올려도 되겠네 라든지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까 건물 가치만 떨어진다고 하든지 도를 넘은 갑질에 참다 못해 불만을 토한 임차인들에게는 아예 영업 방해를 대놓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업 준비하는 곳도 있다는데요. 건물 주차장에는 손님들이 오면 주차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려 임차인의 가게 직원이 너무 화가 나 장모에게 따졌더니 이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건물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왔답니다. 저희는 장모와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하시길 이틀 뒤까지 기한이라며 그때까지 직원을 안 자르면 계약 연장은 절대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갔다는 말에
아버지랑 저는 이틀 뒤 정말 그런가 싶어서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장모와 아내는 저희한테는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의 얼굴하고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가게 주인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왜 아직도 이 직원을 자르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데 가관이더군요. 멀리서조차도 그 소리가 크게 들려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게를 따라 들어가 장모와 아내를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표정이 다시 천사로 변하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어쩌다 보니 못 보일 꼴을 보였다며 원래 누가 주인인지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질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있으면 아버지가 철거 비용까지 보태주시기도 하고 항상 근처 건물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10%가량 낮게 운영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좋게 말씀을 이어가시자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사돈어른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건물주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에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두 번 다시 건물에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없으니 떠나라고 하자 장모는 갑자기 썩은 표정으로 확 바뀌며 말하기를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며 기가 차다는 듯 저희 아버지에게 따지던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딸 데리고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아내를 데리고 가던 장모였죠. 그날 건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의 갑질에 못 이겨 가게 운영 중단한 곳만 두 곳인데 평균 시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300만 원이었던 곳을 나가겠다고 하자 장모가 전화 와서는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내놓고 누구 마음대로 같은 가격에 내놓느냐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4배까지 올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은 까먹고 있는데 철거 원상 복구만 하면 돈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철거해줄 업체를 구하면 500만 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몰딩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게 하라며 그거 견적이 2,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따졌더니 계속해서 자기 말 안 듣고 안 따르면 소송하겠다고 꼬장을 피웠다네요.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5년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나 억울한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날짜도 안 되었는데 폐악질을 부리며 받아간 돈도 있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간 세금 이외에도 저희 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입금하면 받아갔던 돈은 돌려준다 말하고 안 준 곳도 한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알면 알수록 인간 이중성을 가진 것들이라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치만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인간성 최악인 인간들은 밑바닥을 드러내 여지를 주더군요. 카드와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는지 저희 집 재산이 얼만데 거들먹거리며 온갖 돈을 다 끌어다 쓰며 놀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있는 돈 조금 쓴다고 문제냐며 자신의 빚 정도는 시댁의 힘이면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네 돈이냐고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라고 그리고 설령 내 돈이라고 해도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말하냐고 너 같은 거 만나면 이 많은 돈도 1년이면 파산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가댁 인간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혼할 때까지조차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1년도 못 가 제 결혼 생활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걸 소송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가뜩이나 망해서 못 살던 집안이 이젠 빚까지 자신들의 사치로 듬뿍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뭐하고 살아갈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진다고 해도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그런 또라이에게 된통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제 인생을 건져 올렸는데요. 이 악물고 해낸 저의 복수극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30 중반이고 작은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작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몇 년 전에 온라인 전체 매출 3등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제 성격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투자하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버는 것보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너 연애 좀 해봐.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살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친구가 마당발이라 이 남자 저 남자 알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또 그냥 사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열댓 명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던 무렵 제게 다가온 한 남자는 제 마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상함을 보여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가 공감 능력이 높고 남자는 이성적인데 반대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 남자는 저의 부족한 부분, 감수성, 따뜻함, 자상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정말 퍼즐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남편 집안 모두 평범한 그냥 어느 대한민국 서민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이런 것도 패스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별로 삶에 의지가 없었던 저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1년 동안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옷 쪽 사업은 중국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옷 단가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그만큼 옷 종류와 선택권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인 제가 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연수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른 큰 일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니 말이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3개월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꼬박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는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먼 타국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편의 근황을 확인했지만 가까이서 돌봐주지 못해 안절부절했죠. 남편은 괜찮아 자기야. 직장 종도들이 병문안도 많이 오고 번갈아 가면서 다 보살펴주네. 아무래도 자기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만 사고당해서 미안해서 그러나 봐. 그래도 내가 인복은 좋다. 자기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처리하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에야 저는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집 안에 물건 배치들이 많이 달라진 듯 했어요. 제가 뭐 물건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식기구들도 몇 개 더 들어와 있고 생각한 것보다 집이 많이 변해 있길래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몸도 아픈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이렇게 가구 배치를 바꿨어? 못 보던 물건도 많이 있고 자기 향수나 바디 로션 이런 거 안 바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냥 자기 없으니까 내가 심심하더라고. 자기 있으면 이것저것 놀러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가구도 바꾸고 뭐 안 해본 행동도 해봤지. 기분 상했어? 아니, 내가 기분이 왜 상해? 그냥 자기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궁금한 거지. 잘했어, 여보. 이제 내가 정말 여보 옆에서 잘 보살펴 줄게. 이제 아프지 마.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마치 무슨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자기야,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향 진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아니야, 이 향수 내 직장 동료가 사줘서 일부러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 녀석이 자기 사준 거 안 쓴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후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진한가? 이젠 좀 줄여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넘겼죠.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이 입원할 때 도와주셨다는 회사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왔을 때 받아놓은 연락처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랑 이것저것을 드리려고요. 남편과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강희 아내예요. 이번에 남편 다쳐서 일을 못 갔을 때 공백도 채워주시고 병문안도 와주셨다고 해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따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아내요?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문안 간 적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이상하네? 강희 씨 퇴사한 지 꽤 되었어요. 거의 반년 넘은 것 같은데 회사 들어온 신입 직원이랑 같이 퇴사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따로 만나고 있다가 퇴사하고 창업할 거라고 하면서 나갔는데요. 아내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사생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 전부 그 이후로 강희 씨랑은 연락 안 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뭐 하는 거냐고. 아니면 이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요.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었죠.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한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폭들 문지기 역할도 하다가 이제는 흥신소 쪽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사업차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사정을 말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조금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밤 늦은 시각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집이면 밖으로 나와서 통화해. 그놈한테 들키지 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향수 공방인 것 같던데 이 자식 집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양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무슨 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더라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게 공방 관련 제품인 것 같더라. 누나가 걔한테 향수 냄새 너무 진하다고 했지. 그거 다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상간녀랑 중간에서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더라.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엄청 어린애처럼 보이던데? 와, 진짜 어떻게 누나를 그렇게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곧이어 정성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손을 잡고 저랑 연애 시절 때 한 짓거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두 년놈들 현장에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자기야 나 뽀뽀해줘. 출근하기 싫다. 오늘 과장님이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해서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며 능청을 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그래 자기야 잘 다녀와
라고 하고 그 썩은 분하고 같은 피부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옷도 새로 산 검은색 펑퍼짐한 옷을 입고 그놈을 따라갔어요. 그놈은 역시나 상가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놈이 멈춘 곳은 빌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또 놀란 거죠. 상간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 남편을 배웅해 주는 겁니다. 뭐야, 가족들도 다 아는 건가 싶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바로 저곳에 달려가 상간녀와 남편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공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 향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공방에 들어간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어떻게 왔어? 오늘 회사에서 뭐 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죠. 너 나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 나오라고. 그러자 작은 방 같은 곳에서 원피스를 입은 상간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한쪽 올리며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우리 오빠가 말한 여자가 너구나. 말이 안 통하고 독불 장군 같아서 빨리 이혼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오빠 놔줘요. 안 그래도 오빠가 이혼 때래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나 오빠 임신했어요. 그러니깐 홀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신했다고. 뭐?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라고 하면서 처음 접했던 간을 자르는 제잔도구를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너 나 몰래 여자 만나서 아예 두 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티라도 내든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바람을 피우냐? 퇴사도 나 몰래 하고 아주 둘이 살판났네.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 성격 어떤지 알잖아. 나 절대 안 참아. 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남자인가 봐. 회사에서 만난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해서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사랑하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도 사랑하지. 그런데 그런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 지금 내 아이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발로 그놈의 명치를 쳤습니다. 킥복싱을 배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옆에 있던 향수를 바닥으로 전부 던지며 깽판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이거 내일 나갈 건데 뭐 하는 거야? 독불 장군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라고 하자마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원피스를 가슴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무슨 대문 열리듯이 그녀의 옷이 벌어졌고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복대를 차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옷을 꽁꽁 싸매더라고요. 너 설마 가짜 임신으로 우리 남편 잡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그녀의 팔을 잡은 뒤 그 복대를 들었어요. 임신 위장용.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쓸 법한 그런 것을 메고 이제껏 임신한 척을 했던 겁니다. 쓰러져 있던 남편은 그것을 보고 뭐야? 아이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테스트기 2줄 보내준 건 그건 뭐냐고. 다음 달에 산부인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그녀는 아 몰라. 오빠가 자꾸 현 부인한테 나 만나는 거 안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재촉하려고 그런 거지.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었겠어? 오빠가 빨리 이혼을 하던가 별거를 하던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이게 무슨 꼴이야. 30분 있다가 공방에 손님 오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향수를 만들러 오기로 한 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상간녀의 그 떡 벌어진 옷을 본 순간 놀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그 손님들의 뒤통수에 외쳤습니다. 이거 지금 현 부인이 상간녀랑 남편한테 한 현장이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 공방 운영하는 연놈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널리 퍼뜨려달라고 하면서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배신을 느낀 건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아주 취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네요.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그들은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니까 너 상간녀 부모님들과도 연락 주고받는 것 같은데 너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가줄게.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남편은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발로 그놈 명치를 찼습니다. 이쑤시개같이 힘도 못 쓰는 저 남자를 왜 내가 좋다고 했을까 후회가 막심했어요. 상간녀는 한 손으로 떡 벌어진 원피스를 부여잡으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사랑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꼭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냐고요. 어쩔 거야. 오빠랑 내 사이 멀어지게 하니까 좋냐고. 참 웃긴다. 아가야, 착각하지 마. 이 정도 일로 너희 둘 사이가 멀어졌으면 사귀면 안 되었던 거야. 고작 이 정도 사랑 때문에 남의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인생을 건 거야? 참 더럽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이 언니가 쓴맛을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흥신소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저 상간녀 신상 좀 털어달라고 하면서요. 반나절도 안 돼서 상간녀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자녀가 상간녀 짓을 하면서 평범한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지지하던 그 쓰레기 부모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받은 상간녀의 SNS 주소에 모든 걸 뿌렸습니다. 제가 찢은 그 원피스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간녀가 제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올렸죠. 순식간에 좋아요는 천을 넘겨 버릴 정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중간에 운영자 권한으로 영상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상간녀 인생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한 저는 상간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아니, 얼마나 독한 여자였으면 남자가 못 참고 여자를 만나겠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싹수가 딱 보이네. 방해하지 말게나. 내 딸이 잘못한 건 맞아. 나도 딸을 말려보기도 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사랑해서 죽겠다는데 포기하고 이제 우리 딸 그만 괴롭히게나. 나는 사과할 마음도 없네. 부모가 되어서 저런 뚱딴지 소리나 하더라고요. 제가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딱 이 말만 던진 뒤 그 상간녀의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반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딸이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옹호하고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뒷돈 주고 들어온 사립고등학교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이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필요도 없는 벌을 명목으로 치마 속을 들추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변태 선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짓을 해버리니 학생들이 용기를 찾은 거죠. 교육청에 그동안 학생들이 당한 일들을 전부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게 생기고 기사에도 뜨려고 하니까 학교 측은 부랴부랴 그 상간녀의 아버지를 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상간녀 아버지는 실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서 차린 향수 공방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홍보 블로그 글도 싹 다 내려가고 수천만 원의 빚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 올린 상간녀 동영상 덕분에 상간녀 지인들이 그동안 상간녀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유부녀 킬러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유부남만 골라 만나고 가정 파탄 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자랑하듯이 카톡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수법에 제가 당할 리가 없죠. 고소를 했습니다. 전신적 피해 보상까지 야무지게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 또한 가만두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완전히 개판을 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네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헤어져라 라고 하던데요. 남편 바람이 아내 탓이라는 말을 하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참겠는데요. 하면서 온 동네 반네 소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 입에 어머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얼굴도 못 들게 되었죠. 그제서야 어머니는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며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냐고요. 사람 마음에 대목받은 한 여자 인생 흔들어 놓은 당신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시원한 마지막 복수를 날려버렸네요. 남편 SNS는 물론 전 직장까지 외도 소식을 전부 알렸습니다. 남편도 얼굴 못 들게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이혼 후에 계속해서 향수 공방을 저 몰래 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흥신소 대표를 가장 친한 동생으로 둔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창업을 하는 족족 거기에 아주 큰 선물을 보냈어요. 바람 피운 놈이 이제 향수 장사를 하네. 이 동네에 소문 쫙 나서 망해라 라는 편말을 달아서요. 결국 6개월을 못 가서 망하고 가게를 내놓아도 소문이 나서 권리금 6천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대출해서 공방을 차렸더라고요. 깨끗한 척 하면서 커플들만 받는다고 결혼 반지 만들어주는 그런 공방이요. 제대로 밟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배달이 아니라 아예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남편의 추악한 행동이 담겼고 마지막은 불륜으로 만난 그놈의 삶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블로거들한테도 몇 푼 주면서 올려달라고 하니 금방 망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곡소리를 내며 왜 이러냐고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괴롭히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깨끗한 척 이미지 변신해서 장사하면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요. 제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거냐고 하면서 그놈은 제가 흥신소 동생을 둔 걸 모르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고 결국엔 자기 엄마 있는 동네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끝까지 괴롭히냐고, 용서하면 편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무슨 군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준 만큼 그놈들한테 상처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던 시절도 있었고 특히 이혼 소송할 때는 그 기억들을 다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님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죽고 싶었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냥 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사람 마음에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지 겪은 사람만 알죠. 이제 제 사업도 키우고 저를 위해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